그 증상의 경과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 뭐 급성 습진, 아급성, 만성 습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죠. 습진이라는 말은 크게 보면 그냥 피부염이라는 말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습진이란 말은 피부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뭐 피부에 뭐 가려움증, 뭐 피부 홍반, 뭐 진물, 상처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기에 나타나다가 이제 만성기가 되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뭐 색소 침착이 생기고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그런 피부 질환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습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습진의 종류는 이제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습진의 종류 중에서 크게 이제 그 증상의 경과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 뭐 급성 습진, 아급성, 만성 습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죠. 급성 습진이라고 얘기하면은 급성 염증 때문에 나타나는 가려움증이나 상처나 진물이나 이게 주증상이 될 때 우리가 급성 습진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아급성 습진은 이 급성 습진보다는 조금 완화됐지만 여전히 이제 급성 소견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만성 경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습진을 아급성 습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만성 습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급성 습진의 증상은 어느 정도 사라지고 피부가 두꺼워진다든지 아니면은 색소 침착이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주 증상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성 습진이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원인에 따라서도 우리가 습진을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토피처럼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면역계 이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부의 염증, 피부의 습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토피성 습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피부 장벽의 문제로 인해서 외부적인 자극이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나타날 때 어떤 접촉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부 염증이 나타나고 습진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접촉성 피부염, 뭐 접촉성 피부 습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뭐 형태에 따라서 우리 동전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화폐상 습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물을 자주 만지는 이제 우리 여자분들 주부들한테 잘 나타난다고 해서 뭐 주부 습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어떤 경과나 모양이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원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습진을 구분할 수 있어요. 습진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가 크게 구분을 한다면 그 원인이 몸 바깥에 있는 경우랑 몸 안에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몸 바깥에 있는 거는 뭐 우리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접촉성 피부염, 이제 피부 장벽의 손상으로 인해서 어떤 뭐 금속이라든지 어떤 뭐가 닿았을 때 그 부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접촉성 피부염이 있고요. 또 환절기 때 어떤 습도나 온도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피부에 염증을 잘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뭐 강한 햇볕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몸 안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처럼 몸 안에서의 어떤 면역계 이상, 면역계의 교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부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우리 몸 안에 어떤 염증들 있죠. 피부에도 염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몸 안에 어떤 스트레스나 과로나 아니면 어떤 좋지 않은 어떤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염증으로 유발되는 이제 피부 염증 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는 크게 몸 바깥의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부 습진이 있고요. 몸 안에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부 습진이 있어요. 습진을 치료하는 방법은 그 습진의 원인이 무언가를 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극이나 뭐 금속 같은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긴다라면 그걸 접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뭐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서 어떤 외부로부터 자꾸만 어떤 온도의 변화, 습도의 변화 이런 것들의 변화에 의해서 자꾸만 자극이 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피부의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치료의 하나의 또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또 피부에 이제 습진의 경과에 따른 치료 방법이 또 있는데 급성 습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급성 염증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가려움증이나 어떤 상처나 진물이나 부종이나 이런 급성 염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급성 증상들, 그런 것들을 빨리 잡아주는 것들이 급성 습진의 치료 방법이 될 것이고요. 만성적인 습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급성 염증으로 인한 것보다는 이런 습진의 반복으로 인해서 피부가 두꺼워지고 색소 침착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주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부의 건조함을 없애준다든지 보습을 잘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색소 침착이 생기지 않도록 염증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치료 방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습진을 치료할 때 있어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습진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증상을 잡는 것이 주 치료가 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질환이나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그런 습진이라면 눈에 보이는 피부 염증, 피부 습진을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원인이 되는 그 원인을 제거해주는 치료가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아마 습진 치료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것 같아요. 단순 습진이라고 얘기한다면 말 그대로 그냥 피부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가렵고 붉어지고 붓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단순 습진이고요. 아토피성 습진,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는 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계의 불균형이나 면역계의 교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알레르기 반응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습진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이라면 피부의 장벽이 건강하지 않아서 피부의 보호 역할을 하는 그 피부 장벽이 건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피부 바깥의 변화,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 어떤 습도의 변화, 또 그 외에 어떤 물리적인 자극이나 접촉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부에 염증이 생긴 것을 우리가 이제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습진이 잘 낫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가장 큰 특징은 원인이 다양하고 이게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면 그 원인을 배제함으로 인해서 습진의 재발이라든지 반복을 좀 막을 수가 있는데, 이게 워낙 다양하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좀 이렇게 간단하게 없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검사를 통해서 자극하는 원인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이제 대표적으로 아토피 같은 경우가 그런데 잘 낫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습진들은 대부분 그 원인이 몸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바깥에도 있지만 몸 안에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인데,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피부 염증을 잡고 습진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급성 증상을 잡고 가려움증을 완화시키고 상처를 빨리 치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되는 원인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역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몸 안에서의 어떤 만성적인 염증, 피부 염증을 일으키는 만성적인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지만 어떤 이렇게 오래되고 반복되고 이러한 난치성 습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치성 습진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증상뿐만 아니라 원인 제거와 함께 관리가 병행이 된다라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될 수 있다라면 그렇게 치료하는 게 어려운 질환은 아니에요.